자, 이번엔 세 가지 축으로 시장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은 LS증권의 김윤정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여주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밸류업 점검입니다. 오랜만에 밸류업에 대한 얘기로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밸류업 추진 이후에 자사주 취득이나 배당 같은 부분에서 실제로 개선된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네, 이제 밸류업 정책이라고 하면 작년 초부터 시작이 됐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미 작년에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업 밸류업 공시를 통해서 이제 향후에 중기 주주환원 목표를 제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작년부터 해서 이런 배당 지표들이나 자사주 취득 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두 늘어난 효과가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행동주의 펀드들도 좀 역할을 수행을 했는데요. 이제 유보연금이 많은 기업들 대상으로 이제 주주환원을 요구하는 활동들을 나서면서 이제 기업들이 주주환원을 늘리거나 뭐 없던 기업들은 새로 늘리거나 하는 부분들이 늘어났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금액 규모상으로 큰 폭의 증가를 이끈 거는 삼성전자를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2014년 이후로 10년 만인 작년에 자사주 매입에 참여를 하게 되고 네. 또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경 정도까지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한 이후에 올해 초에 또 임직원 보상에 사용할 분량 제외하고는 전량 소각을 했고 올해도 11월 정도서부터 장내 매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뭐 내년까지도 이어지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궁금한 게 배당이나 자사주 공시 이후에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어땠나요? 뭐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대체로 배당에 대해서 좀 환호하는 영향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이게 10년간의 패턴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일단은 뭐 지난 올해의 주가 흐름을 살펴본다면 일단 5월에서 6월 정도가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이 되면서 증시가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레벨업을 보였는데 그런 와중에 좀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 주주환원 정책 강화 이런 부분들이 좀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먼저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는지 이제 고배당주뿐만 아니라 이제 좀 이제 주주환원 확대를 요구할 만한 기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조성이 됐고 그래서 이제 막상 올해 이후에 공시 시점을 전후로 해서 분석을 해보면 네. 이제 초과 수익률 측면에서는 10년 동안의 추세랑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기존 10년 동안의 추세는 배당 공시나 자사주 취득 공시, 이익 소각 공시가 모두 이제 초과 수익률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걸 그런 네. 추세가 있었는데 이제 올해 이후 자사주 취득 공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주 취득이랑 이익 소각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부정적인 쪽에 속해 있고 반면에 이제 현금 배당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시장이 예년보다는 더 환호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먼저 반영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네. 자사주와 관련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직관적이고 이제 투자자들의 그렇죠. 실효 수익률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시장이 환호하는 모습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배당 쪽은 좀 더 직관적이죠. 그러다 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반응이 있는 것 같고요. 자, 다음 키워드도 같이 확인해 볼까요? 다음 키워드는 배당과 소각입니다. 지금 AI 랠리로 휘청이고 있죠. 증시가 네. 많이 좀 힘들어하는 모습인데 네. 정책 모멘텀들이 연말 랠리를 좀 지탱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단은 뭐 AI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이제 차익 실현한 자금들이 다음 투자처를 찾는 상황에서 이제 다른 부분으로 좀 이제 그동안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졌었던 그런 부분들을 찾아 나가고 있는데 사실 뭐 배당이나 이런 쪽과 관련해서는 시세를 일단 준 적이 있기는 하지만 법적인 이벤트들이 아직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으로도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가장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3차 상법 개정안 이번 국회에서 그렇죠. 처리가 될 예정인데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든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같은 부분들이 시장의 반응을 이끌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이제 자사주 관련 공시 강화에 이어서 이제 기업들이 자사주를 장기 보유하지 않고 소각을 하게끔 이제 주주환원으로 이어지게끔 유도를 하는 이제 금융당국의 목표와 좀 부합하는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시 정책도 더 강화가 되는데요. 이제 공시 의무 조건이 기존의 5%에서 1%로 상향이 되고 공시 네. 횟수도 이제 연 1회에서 2회로 각각 좀 상향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개정될 부분은 이제 뭐 실질적으로 미국처럼 자사주를 매입하면 당연히 소각을 하는 것 같은 관행을 만들기 위해서 법적인 강제성을 부여하는 거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기업이 이제 자사주를 보유하는 걸 허용하게 된 계기 자체가 2011년에 당시 이제 해외 자본으로부터 적대적 M&A 위협을 많이 받고 있었던 네. 기업들을 어떻게 보면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었는데 이번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 이제 기존 보유 물량에 까지 이제 작용을 할 걸로 네. 점쳐지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또 잠재적으로 적대적 M&A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야당 쪽에서는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와 관련된 보호 조항들도 추가적으로 3차 상법 개정안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배당 소득 분리과 제한이 25%로 이제 합의가 됐는데 배당 활성화 효과는 얼마 정도 있을 걸로 보고 계시죠? 일단은 뭐 고배당 기업에 대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제 7월 세제 개편안에서 공개가 되었었는데 네. 일단은 기존의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공약을 하면서 이제 언급됐었던 안은 이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이제 발의한 내용에 기반해서 작성이 네. 된 거였었기 때문에 이게 비교해 보면은 시장에 실망을 불러일으킬 만큼 좀 퇴보한 정책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의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았다 보니 재차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결국에는 최근에 뉴스 나왔던 거 보시면은 이제 당내에서 결국에는 최고 세율 25%라고 이제 좀 합의를 한 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뭐 통과 가능성에 있어서는 현재 국회 구성상 크게 이제 문제는 없을 건데 남아있는 이제 과제는 결국에는 이제 적용 요건이나 시기 뭐 그리고 관련법과 대한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소영 의원안이었던 최고 세율 25%라는 수치는 이제 조세 중립성이나 혹은 이제 세율 인센티브 같은 부분들도 종합과세의 경우랑 비교를 했을 때 네. 최고 실효세율에서 세제 인센티브가 충분한 약 한 14%포인트 정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전반적으로는 시장에서 정부안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7월 세제 개편안에서 나왔던 부분과 대비했을 때 이소영 의원안이 조금 더 이제 시장 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합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나머지 영역들에 대한 논의가 이번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는가가 조금 더 이제 지켜보아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슈들, 뭐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고려했을 때 네. 수혜 섹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금융이나 네. 지주, 보험들이 네. 있을 텐데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뭐 일단은 투자자들은 어쨌든 뭐 앞서서도 언급드렸지만 올해에 한해서는 이제 뭐 자사주 쪽도 뭐 중요하지만 네. 배당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지 않겠는가, 더 크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자사주는 어쨌든 기업 지배구조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정책 변화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기업의 고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의 수혜 영역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안정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존의 고배당 섹터들이죠. 이제 은행이나 증권과 같은 금융업을 비롯해서 이제 전반적인 고배당주들이 이제 배당소득 실효 수익률의 이제 개선 효과에 따른 효과가 수혜가 가능할 전망이고요. 또 이제 적용 요건이 구체화가 되어야 하는 과제가 좀 선제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이제 이소영 의원안 기준으로 했을 때 배당 성향 35%가 기준이 된다면 그에 못 미치는 약 한 네. 30%에서 35% 범주에 있는 그 기업들이 이제 배당 성향을 확대할 요인이 생긴다라는 측면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지난해 코스피 200
200내 기업에서 배당 성향이 35%를 만족하는 기업 숫자가 54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27%에 해당하고요. 현금 배당액을 기준으로 본 비중에서는 24.5%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분리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 기업들이 이제 배당 성향을 확대하는 걸 유도를 할 수 있다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세수 확보에 긍정적이고 이제 기업이나 투자자들 역시도 이제 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보니까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나 뭐 투자자, 기업 모두가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네. 정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세 번째 키워드도 같이 확인해 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는 행동주의 타깃입니다. 네. 사실 상법 개정안이나 증시 부양책 등으로 코스피가 많이 올라오긴 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근 국내 주주 행동주의 동향은 어땠는지도 같이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뭐 증시가 상승하긴 했지만 이제 다 주요국들과 이제 ROE랑 PBR 가지고 이제 그 스케일업 플롯을 그려 보면은 여전히 한국 증시는 이제 주요국들 대비했을 때 높은 ROE 레벨 대비했을 네. 때는 PBR 레벨이 낮게 평가가 되고 있는 소위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태인데요. 이 상태는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시장이 역시나 밸류에이션 면에 있어서 매력적이고 그리고 이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주주환원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구한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매력도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상반기 때는 국내의 이제 행동주의 펀드 활동이 좀 크게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기는 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10월 들어서는 좀 다시금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반기 들어서는 좀 회복 양상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굵직한 펀드들의 활동이 10월부터 본격화가 됐는데 이제 영국의 펠리서 캐피탈이 이제 LG화학의 자사주 매입이나 이사회 개편과 같은 부분들을 요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국내 얼라인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스틱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이제 임직원 보상 목적을 제외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활동들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제 국내 기업의 활동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행동주의 펀드의 타깃이 되면 이 네. 주가가 또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동치고는 하는데 네.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 가치 제고에 나설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행동주의 펀드가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 대체로 요구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업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이제 주주환원 확대 이거 두 가지를 통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해 달라라고 네. 요구를 하는 것들이 주를 이루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어떤 기업에 나설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앞서 언급드렸었던 제도 개정과 관련한 부분에서 좀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서는 앞서서 자사주 소각 의무 대상이 네. 보유 지분 5%에서 1%로 이제 좀 강화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기존의 그 1% 이상인 기업들 근데 이제 5% 이내였던 그전에 공시 대상이 아니었던 부분들이 새로운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하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좀 주주 행동주의가 활동에 나설 만한 환원 확대의 여력이 있는 저평가 기업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된 종목으로는 이제 삼성물산이나 현대모비스, 농심, 아모레퍼시픽 홀딩스와 같은 기업들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과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배당 성향 개선의 여지가 있는 순현금 상태의 기업들을 좀 고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이에 속하기는 하는데 이제 자사주 매입 나서고 있다 보니까 행동주의 펀드 공격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LG생활건강이나 오리온홀딩스, 현대홈쇼핑 등이 이제 이런 쪽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도 좀 큰 폭으로 빠졌던 것 네. 같은데 투자 전략은 오늘 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AI와 관련해서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에 완전히 지금 몰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어느 네. 때보다 좀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실적이
그동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제 투자자들의 우려를 좀 어느 정도 불식시키고 다시금 투자 심리의 회복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뭐 혹여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 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제 뭐 사실 순환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네, 상당히 그렇죠.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그동안에 사실 주가 상승의 수혜를 누리지 못했었던 이제 뭐 제약 이런 부분들도 네. 주목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으로서 이제 뭐 분산해서 전략을 취하시는 게 옳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소외 섹터에 대한 관심도 가져갈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LS증권의 김윤정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